개정 후에는 초과소득월액이 15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미만 구간에 감액이 없게 되는 거죠. 이래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고요. 내년 1월 1일에 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이고 감액에 대한 규정은 6개월 이후니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변화 소식 준비하셨는데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흔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최근 이 규정이 크게 바뀌었다고요? 그동안은 국민연금은 일하면 깎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그런 좋은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 초과 소득까지는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의 제1항 2항을 삭제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법 중 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이 바로 제63조의 2 부분입니다. 연금 수급자, 즉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엔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일이란 소득 금액이 A값,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초과 구간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 정도니까요. 소득 금액이 이보다 높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받고 계신 겁니다.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액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존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법 제63조 2의 1항은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5%를 감액한다. 2항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10%를 감액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존 제도와 바뀌는 내용을 각각 좀 예시로 들어보면요. 네. 감액이 있었던 방식에서는 2025년 현재 A값은 약 309만 원 정도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300만 원이라고 예시를 들어보고요. 예. 연금 수급자의 소득 금액이 350만 원이라고 하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50만 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구간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연금액을 깎이겠죠. 50만 원의 5%인 2만 5천 원. 내가 받고 있는 연금액에서 2만 5천 원이 감액된 금액을 받는 거죠.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도 감액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일해도 국민연금이 깎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이번 개정으로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구간 전체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원 감액이 없어지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하는 어르신들이죠.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은퇴 이후에 60세 이후 또는 65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 정도가 되셔서 일한다라는 것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2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감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체감이 크실 텐데요. 사례를 들어보면 64세 A씨의 경우에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 원의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치면 기존엔 A값을 조금 넘으면 감액을 했으니까 실제 연금액이 10만 원 감액되는 효과였겠지만 네. 개정 후에는 초과소득월액이 15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미만 구간에 감액이 없게 되는 거죠. 이래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고요. 63세 B씨 같은 경우는 월 240만 원의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기존은 월 21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초과소득 200만 원까지는 감액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소득 금액이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초과하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감액을 계산하니까 200만 원 초과 구간 15% 적용 시 6만 원 감액되는, 즉 감액 폭이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 연세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사회 현상을 정부가 받아들인 거 아닐까요? 정책 의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완화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고령자의 근로유인 저하 문제, 그리고 해외에서도 고령자 노동력 참여를 위한 감액에 대해서 좀 폐지 흐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본 것 같고요. 소득 활동을 해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문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은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국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즉 일하는 노인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는 정확히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의결안 부칙에 명시를 해놨는데요. 아쉽게도 즉시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감액 완화 규정 63조 2 시행 시기에 대해서 부칙 제1조에 좀 나열을 했는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에 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이고 감액에 대한 규정은 6개월 이후니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 부분 적용도 중요하죠. 언제 소득부터 볼 거냐는 문제인데요. 네. 소득 적용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보잖아요. 예. 전년도 소득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은 다 적용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2025년에 벌고 있는 소득도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고요. 법 공포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 공포는 통상 2, 3주 이내로 하게 되는데 이미 뭐 의결안 문서에 명시를 해놨죠.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감액 조항은 6개월 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건 내년 7월부터일 것이다. 그러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 소득도 있을 것이고 근로소득도 있을 것이고 뭐 퇴직소득, 예. 금융소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감액에 적용되는 소득은 근로소득하고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 감액 규정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근로, 일에서 버는 소득, 사업, 그렇죠. 일에서 버는 소득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어쨌든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연금은 또 깎이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번 법 개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선 연금을 덜 깎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건데요. 금융소득 있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젊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돈으로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거나 또는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이것들이 금융소득인데 물론 열심히 일해서 축적한 재산은 맞지만 나이가 들어서 좀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고 버시는 분들 있죠. 금융소득 버시는 분들은 오히려 깎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야지만 뭐 돈을 벌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다 깎아버리겠다. 이 취지 자체가 국민연금법이 좀 예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예전에 만들어진 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한 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개정을 대폭 하기는 했지만 네. 어떤 이제 근본적인 기준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일하면 손해보나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연금도 받고 일해서 버는 소득도 생기고 두 가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도 감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학연금도 다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축적해놓은 자산들이잖아요. 예. 그거를 또다시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일해서 축적해 놓은 것인데 그걸 깎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또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어쩔 수 네. 없지만 가급적이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네. 깎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금 수급의 어떤 자격에 대한 기준 네네. 을 한번 이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네요. 자, 든든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